현지 시각 3월 2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시청 앞의 모습입니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는데요. 모두들 격앙된 모습이죠. 이날은 에크렘 이마모글루 이스탄불 시장이 부패 및 테러 단체 연루 혐의로 전격 체포가 된 지 닷새 지난 시점인데, 그가 튀르키예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의 2028년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튀르키예 당국이 세계 도시, 즉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에 내린 시위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원이 이마모글루 시장의 구금을 연장하기로 한 데 대해서 분노를 표하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튀르키예 제1야당은 이번 체포가 시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İçeride tutup Türkiye onun için sandığa giderken onu mahkemeye sevk edip Türkiye onu seçerken onu Silivri zindanına göndererek ona değil milyonlara meydan okumuş, darbe yapmaya kalkmıştır.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 텐데요. 경찰은 이스탄불 시위에 참가한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후추 스프레이를 썼고, 이즈미르와 앙카라에서는 물대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경찰 측에서도 부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만 이러한 경찰 측의 강경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주 튀르키예 한국대사관도 지난 21일 공지를 통해서 주말 동안 군중이 밀집한 시위 장소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튀르키예 내무부에 따르면요, 주요 도시에서 시위에 가담한 343명이 구금이 된 상태인데, 이러한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서 경제적 충격도 상당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번 사태가 무려 튀르키예의 국고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6,268억 원 규모를 소진시켰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통화 가치가 급락하는 리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외환 시장 개입을 단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튀르키예 당국이 이마모글루 시장을 체포한 지난 19일 당일에만 115억 달러, 우리 돈 약 16조 8,923억 원 규모를 리라 방어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일 미국 달러 대비 리라화의 가치는 11%가 폭락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회적 비용,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 이번 사태는 왜 시작이 된 걸까요? 이마모글루 시장은 지난해 3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22년째 장기 집권을 이어온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로 떠올랐는데, 야권에서는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22년째 장기 집권을 이어온 에르도안 대통령이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선거에서 또다시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정적의 싹을 자르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이스탄불 검찰청은 이마모글루 시장이 크루드족 분리주의 무장단체 쿠르드 노동자당 연계 조직을 지원을 했고 사업가들에게서 금전을 수취했다, 이런 의혹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마모글루 시장은 앞서 지난 18일 과거 그의 학적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스탄불대 경영학과 졸업 학위를 갑자기 취소당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권에선 그의 대권 도전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2008년에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에 입당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스탄불 베일릭두주 구청장에 당선을 했고요. 2019년 그리고 2024년에 이스탄불 시장에 두 차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2년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에르도안의 가장 위협적인 정적으로 떠올랐는데요. 바로 이 정적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도 지금 이러한 아주 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선 후보가 선출되기 직전에 이 인물을 구금시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야당 내 문제로 체포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적 제거라는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이 불법 조직에 연루가 돼서 부패에 깊이 빠지고 쿠데타와 테러를 조장하는 등의 행동으로 합법적인 정당의 자격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Dikkat ederseniz CHP'siyle, medyasıyla ve diğer yapılarıyla muhalefet tarafı gerek diploma meselesinde gerekse yolsuzluk, hırsızlık meselesinde yargının ortaya koyduğu iddialara asla cevap vermiyorlar, veremiyorlar. 체포를 결정한 법무장관도
이건 독립적인 수사였다, 정치 수사가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Yargının başlattığı soruşturma ve davaları Sayın Cumhurbaşkanımızla ilişkilendirmek en hafif tabiriyle hadsizliktir, haddini bilmemektir.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떤 인물일까요?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간 집권을 하는 동안 독재자다, 그리고 권위주의자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아왔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상당히 가깝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떤 움직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94년 무슬림 복지당 소속으로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정의개발당 창당에 참여를 했고 2003년에 의원 내각제였던 튀르키예에서 총선 승리로 총리가 됩니다. 이후 2014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첫 직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2018년, 2023년에 각각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23년에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겠다면서 우리 돈으로 하면 13,000원 정도이긴 한데요. 이렇게 한 5명쯤인가 어린이들한테 이제 용돈을 주는데요. 근데 그 장면 자체가 이게 말이 용돈이지 이게 투표장에서 돈을 주는 행위 아니냐라고 이런 장면이 또 한 차례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적극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야당에 있다. 나는 전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정정 불안이 당분간 계속되면서 어떤 치안 불안정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튀르키예 당국은 법원 명령을 통해서 튀르키예 언론사와 기자, 정치인, 학생 등이 소유한 X계정 700여 개를 폐쇄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는데 X측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법적인 조처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프랑스 외교부가 규탄 성명을 내는 등 국제사회의 여론도 악화하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 당국은 공공질서 훼손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반정부 시위대의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불안정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딥백 픽의 김혜영이었습니다.